그날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뺨을 치는 그 순간 30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 이름은 김정희입니다. 올해 69, 25에 결혼해서 행복한 신혼을 꿈꿨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남편이 간암 진단을 받은 건 결혼 3년 차 아들 민수가 고작 2살 때였거든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으며 웃어줬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나는 알고 있었죠. 6개월 동안의 투병 생활, 밤낮으로 병원을 오가며 간병했지만 남편은 결국 우리 곁을 떠났어요. 28, 어린 과부가 된 거죠. 장례식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너무 힘들면 민수 우리가 키울게. 너는 시집이나 다시 가거라.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민수는 제가 키울게요. 제 아들이잖아요. 그날부터 진짜 홀로 서기가 시작됐어요. 낮엔 임시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엔 집에 와서 민수를 돌봤어요. 육아와 일을 혼자 감당하느라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죠.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민수가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대신 엄마가 아빠 목까지 사랑해줄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품에 안겼어요. 그럴 때마다 다짐했죠. 이 아이만큼은 절대 불행하게 키우지 않겠다고. 민수가 초등학교에 올라가던 해, 나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정식 교사 발령을 받았어요. 안정적인 직업을 얻은 거죠. 그날 집에 와서 민수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이제 엄마가 선생님이 됐어.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야. 우와, 엄마 대단해. 민수가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를 위해 살아온 지난 몇 년이 보람으로 느껴졌거든요. 그 후로 30년 동안 교단에 섰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죠. 집에 와서는 민수 숙제를 봐주고 밥 해주고 빨래하고 내 인생은 온통 아들 위주였어요. 엄마 피곤하시죠? 어깨 안마해 드릴까요? 중학생이 된 민수가 내 어깨를 주물러 줄 때면 행복했어요. 우리 민수가 이렇게 효자로 자라주니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엄마, 제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구하면 엄마한테 용돈 많이 드릴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혼자 키운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는 정말 기대에 부응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갔죠. 졸업 후엔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죠. 엄마, 제가 성공한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나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3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줬으니까요.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교직에서 은퇴했어요. 30년 동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이제는 내 인생을 살 차례라고 생각했죠. 은퇴금과 평생 모은 돈을 합치면 도합 3억 남짓 정도 됐어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한 돈이었죠. 이 돈은 나중에 민수한테 다 물려줘야지. 그게 내 계획이었어요. 평생 고생한 아들에게 마지막 선물로 주려고 했거든요. 민수가 35이 되던 해, 나영이라는 예쁜 여자와 결혼했어요. 첫 만남에서 나영이는 정말 예의 바르더라고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민수 오빠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내 짐이 좀 덜어지겠구나. 며느리가 민수를 잘 챙겨주겠지. 결혼식 날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혼자 키운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니 30년 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이 시작이 아니라 끝의 신호였다는 걸. 내가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결혼 후 첫 번째 명절이었어요. 나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하려고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했어요. 민수야, 나영이가 뭘 좋아해? 엄마, 그냥 평소대로 하세요. 나영이도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묻지도 않았고 대답도 성의 없이 했죠.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준비하실 필요 없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는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겠지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게 모든 갈등의 시작이었어요. 엄마, 너무 자주 오시면 나영이가 힘들어해요. 30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결혼 전 민수는 정말 다른 아이였어요. 일주일에 3번은 전화했고, 한 달에 2번은 꼭 집에 왔죠. 그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호떡이나 붕어빵을 사들고 와서는 함께 차를 마시며 회사 얘기, 친구 얘기를 해줬어요. 엄마, 오늘 팀장님이 제 기획서를 칭찬하셨어요. 정말 우리 민수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 다 엄마가 어려서부터 공부 습관 잘 잡아주신 덕분이에요. 그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내겐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거든요. 특히 내가 몸이 아플 때면 더 자주 왔어요. 작년 여름에 감기가 심하게 걸렸을 때도 그랬죠. 엄마,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약도 받아왔고. 혼자 가셨어요?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괜찮아. 감기인데 뭘. 아니에요. 다음엔 꼭 연락 주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런 민수였는데 결혼 후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화 횟수가 줄었어요. 일주일에 3번이던 게 일주일에 1번으로. 그것도 통화 시간이 짧아졌죠.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 너는? 네, 저도 잘 지내요.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벌써? 뭐 그리 바쁘니? 아, 나영이가 저녁 준비 중이라서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엔 1시간씩도 통화했는데 이제는 5분도 안 되더라고요. 집에 오는 횟수도 줄었어요. 민수야, 이번 주말에는 안 와? 엄마, 나영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하지만 다음 주에도 다른 핑계가 있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거나 나영이가 몸이 안 좋다거나 처음엔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지 생각했어요. 결혼 초기엔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1달, 2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니까 서운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혼자 왔어요. 나영이는? 나영이는 친정에 갔어요. 그래? 무슨 일 있는가? 아니요. 그냥 가족 모임이 있대요. 민수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예전 같으면 며느리도 함께 왔을 텐데 요즘엔 혼자 오는 일이 많았거든요. 민수야, 나영이가 나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뭔 소리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예전과 다른 것 같아서.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영이도 아직 적응 중이니까요. 민수는 얼버무렸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그 후로 며느리와 마주칠 기회가 거의 없어졌어요. 민수가 올 때도 혼자 왔고 전화 통화 중에도 며느리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거든요. 어느 일요일
나는 용기를 내서 민수네 집에 전화해 봤어요. 여보세요. 나영이가 받았어요. 나영아, 나야. 어머니.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죠. 민수 있니? 민수 오빠는 회사에 나갔어요. 일요일인데도? 네, 급한 일이 있다고 하네요. 그럼 나중에 들어오면 전화해 달라고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서 전화가 온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어요. 엄마, 전화 주셨다면서요? 응, 궁금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잘 지내요. 그런데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주저하더니 이어서 말했어요.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뭐, 나영이가 갑자기 오시면 당황한대요. 집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수야, 내가 언제 갑자기 간다고 했니? 항상 미리 연락하고 갔잖아. 아, 그게 아니라 좀 더 여유 있게 연락해달라는 뜻이에요. 여유 있게 네, 한 일주일 전쯤 일주일 전에 미리 약속을 잡아야 내 아들 집에 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3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의 집에 말이에요. 알겠다.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그 다음 주 나는 정말 일주일 전에 미리 전화했어요. 민수야, 다음 주 토요일에 갈 수 있을까? 토요일요. 잠깐만요.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나영이와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토요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요일은 어떠세요? 일요일? 그래, 괜찮지. 그럼 일요일 2시쯤 오세요. 2시쯤? 예전엔 점심시간에 가서 함께 밥을 먹곤 했는데, 이제는 시간까지 정해주는구나 싶었어요. 일요일 2시에 민수네 집에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나영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인사는 했지만 웃지 않았어요.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죠. 응, 너희 잘 지내나 싶어서.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민수 어디 갔니? 잠깐 마트에 갔어요. 곧 올 거예요. 그리고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나는 혼자 차만 마시고 있었죠. 민수가 돌아온 건 30분 후였어요. 엄마, 오셨어요. 응, 왔어. 하지만 민수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서둘러 끝내려는 기색이 보였거든요. 엄마, 저희가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어디? 나영이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그렇게 1시간도 안 되어서 집을 나와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그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간 건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지.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내 전부였던 아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서 무서웠거든요. 첫 번째 사건은 민수가 몸살을 앓았을 때였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가 감기에 걸렸어요. 나영이가 전화로 알려왔죠.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심해. 병원은 갔니? 네, 다녀왔는데 열이 잘 안 떨어져요. 그럼 내가 죽 좀 끓여서 갈게. 아, 괜찮아요. 제가 해줄게요. 아니야. 내가 끓인 죽이 민수가 좋아하거든. 닭죽으로 끓여서 갈게. 그날 오후 나는 닭을 고아서 정성스럽게 죽을 끓였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 아플 때마다 해줬던 그 방식 그대로요. 냄비에 가득 담아서 민수네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나영이가 문을 열어줬는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응, 죽 끓여왔어. 민수 어때? 지금 자고 있어요. 거실에 들어가니 민수가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열이 많이 나는구나. 이 죽 먹으면 좀 나아질 거야. 부엌으로 가서 죽을 그릇에 담으려는데 나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해 먹을게요. 가져가세요. 뭐? 왜? 저도 죽 끓일 줄 알아요. 번거롭게 하실 필요 없어요. 번거로운 게 아니야. 내 아들인데 뭘. 저도 이제 민수 오빠 아내인데요. 제가 돌볼게요. 그 말투에 뭔가 날이 서 있었어요. 나영아, 내가 그냥 도와주려는 거야. 신경 쓰지 마. 도움은 괜찮다고 했잖아요. 결국 나는 죽을 그대로 들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30년 동안 아들이 아플 때마다 해줬던 그 죽을 말이에요.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몸은 좀 어때? 네, 많이 나아졌어요. 죽은 못 갖다 줘서 미안해. 나영이가. 엄마, 그냥 넘어가세요. 나영이도 열심히 챙겨줘요. 그래도 내가 끓인 죽이 너한테는. 엄마, 이제 결혼했으니까 나영이 몫으로 놔두세요. 나영이 목. 30년 동안 내가 해온 일이 이제 나영이 몫이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 사건은 민수가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였어요. 엄마, 제가 과장 됐어요. 민수가 신나서 전화로 알려왔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아. 감사해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그래도 어려서부터 공부 습관 잡아주신 게 있어서 가능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혼자 키운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축하 의미로 미역국 끓여서 갈게. 취직했을 때도 미역국 끓여줬는데 승진도 미역국으로 축하해야지. 엄마, 그런 거 안 해주셔도 뭘, 이럴 때 안 해주면 언제 해주니? 그날도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였어요. 민수가 생일 때, 취업 면접 때마다 해줬던 그 미역국으로요. 하지만 민수네 집에 도착해서 나영이를 만났을 때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어머니 또 뭐 가져오셨어요? 미역국이야. 민수 승진 축하로. 저희가 외식하기로 했는데요. 외식. 미역국 먹고 외식해도 되잖아.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저희끼리 해결할게요. 나영아, 이게 번거로운 일이니? 내가 아들 승진 축하해 주는 게. 그때 나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시어머니 주제에 왜 이렇게 간섭하세요? 시어머니 주제에 그 말이 내 귀에 쟁쟁하게 울렸어요. 뭐라고? 결혼했으면 이제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자꾸 끼어들지 마세요. 끼어든다고? 내가 언제 끼어들었니? 죽 가져오는 것, 미역국 가져오는 것 전부 다 간섭이에요. 그 순간 민수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내 와이프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들었니? 엄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민수가 나영이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목소리를 높이게 만든 게 누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간섭한다고 하니? 어머니 저도 이제 민수 오빠 아내예요. 제가 챙길 일들을 자꾸 하시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고? 30년 동안 내가 키운 아들인데 이제는 제 남편이에요. 나영이 소리쳤어요. 민수야, 너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니? 민수는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나영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저희도 독립된 가정이니까. 독립된 가정. 30년 동안 혼자 키워온 아들이 이제 독립된 가정이라며 나를 밀어내는 거였어요. 그래,
알겠어. 앞으로는 안 올게. 나는 미역국 냄비를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고 돌아섰어요. 어머니 미역국은 먹든지 버리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집을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시어머니 주제에 간섭, 부담스럽다. 그런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낮에 일은 미안해요. 미안하긴 뭘 미안해. 너희가 맞는 말 한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민수야, 나는 정말 간섭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냥 내가 좋아서, 걱정돼서 한 일들인데, 엄마, 저도 알아요. 하지만 나영이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나영이 입장. 그럼 내 입장은?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나영이도 적응하느라 힘들어요. 적응? 1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적응 중이라는 거였어요. 알겠어. 앞으로는 정말 안 갈게.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민수네 집에 가지 않았어요. 전화도 거의 안 했고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내 전부였던 아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쩌면 이미 잃어버린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어머니 주제라는 말과 함께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한 달 동안 연락을 안 했더니 민수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왜 연락도 안 하세요? 바쁠 텐데 뭘. 그래도 너무 연락이 없으니까 걱정돼요. 걱정? 나영이가 간섭한다고 했잖아. 엄마, 그때 일은 됐어. 너희 말이 맞아. 이제 독립된 가정이니까 알아서 잘 살아라. 그렇게 쌀쌀맞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으로는 민수가 먼저 연락해 준 게 고마웠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혼자? 네, 혼자 갈게요. 나영이 없이 혼자 온다니 뭔가 할 말이 있나 보다 싶었어요. 토요일 오후 민수가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좀 야위어 보였어요. 많이 바쁘니? 좀 바빠요. 승진하고 나서 일이 많아졌어요. 그럴수록 몸 관리 잘해야 해. 무리하지 말고. 네, 알아요.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나영이었어요. 여보, 엄마 집에 있어. 뭐, 지금,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알겠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영이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가봐야겠어요. 뭔 급한 일?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다고 하네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민수의 표정이 거짓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빨리 가봐라. 네, 다음에 다시 올게요. 민수가 황급히 나가는 모습을 보며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급한 일이라면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나야 할 텐데 그냥 귀찮다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옆집 분자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정희야, 차 한잔 할까? 네, 들어오세요. 분자 할머니는 우리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이에요. 나보다 3살 위시고 혼자 사는 처지가 비슷해서 가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거든요. 요즘 민수 자주 안 보이네? 네, 바쁘나 봐요. 결혼하면 다 그렇지 뭐. 우리 때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요즘은 따로 살잖아. 그러게요. 그런데 정희야, 오늘 오후에 민수 며느리 봤어. 나영이요? 어디서?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있더라. 친정어머니가 아프다며 급히 가야 한다고 했는데
나영이가 카페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분자 이모, 확실해요? 응, 확실해. 나영이 맞더라고.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었어.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나영이가 민수를 빨리 오라고 부른 건 친정어머니가 아파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나랑 민수가 만나는 게 싫어서였던 거죠. 그리고 말인데, 분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나영이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들렸어.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자꾸 와서 간섭한다고, 이제 연락도 안 되게 하려고 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응. 그리고 또 분자 할머니가 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어머니 재산이 꽤 된다고 하면서 잘하면 나중에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 재산,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나영이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된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다음 날 일요일, 나는 참지 못하고 민수네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나영이가 나왔어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 민수 오빠는 회사에 나갔어요. 너한테 할 말이야. 거실에 들어가서 나영이와 마주 앉았어요. 나영아, 어제 민수한테 친정어머니가 아프다고 했지? 나영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그런데요. 그런데 너는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다면서? 그건. 거짓말한 거지? 민수를 빨리 불러온 거? 나영이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건방진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네, 그렇게 했어요. 왜요? 왜냐고? 거짓말을 왜 했냐는 거야. 어머니가 자꾸 민수 오빠를 붙잡고 있으니까요. 붙잡는다고? 내가 언제 붙잡았니? 매번 와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민수 오빠도 어머니 눈치 보느라 힘들어해요. 민수가 힘들어한다고? 네, 어머니 때문에 저희 부부 사이도 안 좋아져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영아, 내가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물러나 주세요. 물러나라고? 네, 저희는 이제 어머니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요? 민수야, 내 와이프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라.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30년 동안 너를 키운 엄마한테 물러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정해? 민수가 나영이를 쳐다봤어요. 나영아,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오빠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어머니가 자꾸 우리 일에 간섭하니까. 간섭이 아니라 걱정하는 거야. 내가 소리쳤어요. 엄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민수야,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때 나영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저는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가 자꾸 와서 이것저것 하시니까 제가 무능한 며느리 같아요. 그리고 민수에게 매달리며 말했어요. 오빠 어머니한테 말해주세요. 이제 그만 좀 오시라고. 민수가 망설이더니 나를 봤어요. 엄마, 나영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뭐라고? 저희도 이제 어른이니까 알아서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야, 너는 정말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그 말이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엄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에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그럼 왜 친구들한테 내 재산 얘기를 했겠니? 엄마, 정말 그만하세요. 민수야, 너는 정말 속고 있는 거야. 그때였어요. 철썩. 민수의 손바닥이 내 뺨을 후려쳤어요. 세상이 정지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던
내 아들이 내 뺨을 때린 거였어요. 엄마, 너무 심하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나는 뺨을 만지며 민수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인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알겠다.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야,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엄마, 30년 동안 너를 키운 엄마를 때리는 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나는 집을 나왔어요. 뺨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내 아들이 정말 죽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어요. 뺨에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상처는 마음에 있었어요. 30년 모성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상처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뺨에 빨간 자국이 보였거든요. 멍은 이미 사라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져만 갔어요. 민수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죠. 엄마,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죄송하다고? 30년 키운 엄마를 때리고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는 거였나요?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걱정돼요. 걱정? 정작 걱정스러운 건 내가 아니라 내 재산이겠죠. 일주일째 되는 날, 나는 화장실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남편의 유품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죠. 상자를 열어보니 남편의 낡은 일기장이 나왔어요. 남편이 죽기 전까지 써온 일기였거든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봤어요. 정희야, 미안하다. 너 혼자 민수를 키우게 해서. 하지만 우리 민수는 좋은 아이야. 정희가 잘 키워줄 거라고 믿어. 그리고 정희야, 너무 민수만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도 생각해. 내 인생도 소중하니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내 인생도 소중하니까.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나는 정말 민수만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내 인생은 없었어요. 오직 아들을 위한 삶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나를 때렸어요. 30년의 헌신을 한순간에 짓밟아 버렸죠. 여보, 나는 뭘 위해 살았을까?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갑자기 생각났어요. 통장에 있는 3억 원 말이에요. 은퇴금과 평생 모은 돈. 원래는 민수에게 다 물려줄 계획이었는데, 이제 그럴 수 없었어요. 나를 때린 놈에게 내 재산을 줄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나는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왔어요.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은행 직원과 상담하면서 물어봤어요. 이 돈으로 기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부요? 어떤 종류의 기부를 생각하고 계세요? 교육 쪽으로요. 공부하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나는 30년 동안 교사였어요.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가난해서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을 많이 봤거든요. 장학재단을 설립하시거나 기존 재단에 기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장학재단 설립은 어떻게 하나요? 최소 5억 원 정도는 있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해요. 기존 재단 기부가 더 간단할 것 같은데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장학재단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꿈나무 장학재단이라는 곳이 눈에 띄었어요. 저소득층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부 안내를 봤어요. 1천만 원 이상 기부하면 장학생에게 직접 편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 이거다. 나는 결심했어요.
3억 원을 모두 꿈나무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아들에게 물려줄 돈으로 진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였어요. 그게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재단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기부를 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정도 기부를 원하세요? 3억 원입니다.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3억 원 기부하고 싶어요.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다음 날 재단 사무실에 갔어요. 이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셨어요. 김정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해 주시다니. 저도 30년 동안 교사였어요. 가난해서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을 많이 봤거든요. 선생님의 기부로 28명의 학생이 4년 동안 대학을 다닐 수 있어요. 28명. 내 아들 하나 대신 28명의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거였어요. 그 아이들에게서 편지를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매년 성적표와 함께 감사 편지를 보내드릴게요. 기부 절차를 밟는 동안 마음이 편해졌어요. 30년 동안 모은 돈이 의미 있게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분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정희야, 어디 갔다 와? 재단에 다녀왔어요. 재단? 제 재산을 기부했어요. 가난한 학생들 도와주려고요. 분자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정희야, 정말? 민수한테는 얘기했어? 안 했어요. 얘기할 이유도 없고요. 하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이제 자식 아니에요. 분자 할머니가 내 표정을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린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계속 전화를 안 받으세요? 할 말이 없어서. 엄마,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됐어. 엄마, 저희 집에 오세요. 나영이도 사과하고 싶어 해요. 사과.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민수야, 나는 이제 괜찮아. 뭐가 괜찮으세요?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게. 엄마, 무슨 소리세요? 그리고 민수야, 한 가지 알려줄 게 있어. 뭔데요? 내가 가진 돈 있잖아. 그거 다 기부했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뭐라고요? 3억 원 전부. 장학재단에 기부했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를 때린 놈한테 줄 돈은 없어. 엄마,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진짜야.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30분 후 민수가 헐레벌떡 집으로 왔어요. 엄마, 정말 기부하신 거예요? 그래. 왜요?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내 돈 내 마음이야. 하지만 그건 제가 물려받을. 물려받을. 누가 언제 물려준다고 했니? 민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마 나영이와 함께 내 재산을 기대하고 있었나 봐요. 엄마, 취소하세요. 다시 돌려받으세요. 싫어. 엄마, 민수야, 넌 내 뺨을 때렸어. 30년 키운 엄마를 때렸다고. 그런 놈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어. 민수가 한참 서 있더니 돌아서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30년 모자 관계가 완전히 끝났구나.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김정희로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기부를 한 지 사흘 후 민수와 나영이가 함께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문을 열자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나영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나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왜 왔니? 어머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할 말?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마지못해 거실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더니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죠. 빨리 말해라. 바쁘다. 그때 나영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뭐 하는 거야? 일어나라. 아니에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나영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일어나라고.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민수 오빠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 와서 아는 척하지 마. 정말 몰랐어요. 저도 처음 결혼하는 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영이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 어머니가 너무 완벽하시니까. 30년 동안 혼자 민수 오빠를 키우시고 그렇게 훌륭하게 만드시고. 저는 어머니만큼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일까? 그래서 어머니가 오시면 제가 부족해 보일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나영이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수도 나영이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도 정말 죄송해요. 그날 엄마를 때린 것. 평생 후회할 거예요. 후회? 네. 엄마를 때린 제 자신이 너무 미워요. 어떻게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엄마를 때릴 수 있었는지. 민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진짜 최악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에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세 정신을 차렸죠. 일어나라. 보기 흉하다. 어머니, 그만하고 일어나라고.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나영이는 계속 눈물을 닦고 있었고요. 다 했니? 그럼 가라. 어머니 그런데 나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임신했어요. 뭐라고? 임신? 네. 이제 8주 됐어요. 나영이가 배를 살짝 만지며 말했어요. 어머니의 첫 손자예요. 아니 손녀일 수도 있고요. 손자, 30년 만에 듣는 그 말이 가슴을 흔들었어요.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나영이가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아기예요. 아직 작지만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내 손자, 아니 손녀가 될 아이였거든요. 어머니 이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해요. 민수가 말했어요. 저희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머니가 계셔야 이 아이도 제대로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나영이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 때문에라도 저희를 다시 받아주세요. 30년 동안 민수만 키우느라 다른 가족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손자가 생긴다니. 어머니 그리고 나영이가 또 말을 꺼냈어요. 기부하신 돈 말인데요. 역시 돈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 돈으로 이 아이 교육비도 마련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너무 큰 결정을 혼자 하셔서 내 돈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나를 때린 놈이 가족이라고? 분위기가 다시 차가워졌어요. 민수가 나영이를 말렸어요. 나영아, 그만해. 하지만 오빠 3억이 넘는 돈인데 그만하라고. 민수가 나영이에게 소리쳤어요. 그 모습을 보니 확실해졌어요. 결국 돈 때문에 온 거였어요. 임신도, 눈물도, 사과도 모두 내 재산 때문이었던 거죠. 나영아, 네 어머니. 너 정말 임신한 거 맞니? 네 물론이죠. 그럼 병원 진단서 가져와. 진단서요.
응. 임신 진단서. 그리고 몇 주인지도 정확히 써 있는 걸로 나영이가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그런 걸 왜? 가져와. 안 가져오면 믿지 않겠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있지. 내 돈 때문에. 나영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니 너무하세요. 너무한 건 너야. 돈 때문에 임신까지 거짓말하고.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봐.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나영이가 거짓말할 리 없어요. 민수야, 너도 속고 있는 거야. 엄마. 됐어. 이제 그만 가라. 나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발. 나영이가 매달렸지만 나는 단호했어요. 가라고. 다시는 오지 마.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누르는데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사돈 나영이 부모입니다. 인사 늦어서 죄송해요. 나영이 부모님이었어요.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더니 두 분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박철수 씨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실은 저희 딸 때문에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려고요. 김순옥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한테서 들었어요. 나영이가 어머니께 심한 말을 했다고. 그러게요. 저희가 딸을 잘못 키웠나 봐요. 두 분의 표정이 정말 미안해 보였어요. 자식의 잘못 때문에 찾아온 거였죠.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 아니에요. 지난 일이 아니에요. 박철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나영이를 다시 데려가겠어요. 뭐라고요? 민수랑 이혼시키겠어요. 이런 못된 딸이 어떻게 어머니 같은 분의 며느리 노릇을 하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직접 이혼을 시키겠다고 하다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도 체면이 있어요. 김순옥 씨가 말했어요.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는 딸을 두고 볼 수 없어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말 괜찮다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나영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이요? 임신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역시 그랬군요. 저희가 따져 물었더니 실토했어요. 어머니 재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김순옥 씨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 딸이 어떻게 그런 몰상식한 짓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임신이 거짓말인 거 말이에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두 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왜 가만히 계셨어요? 나영이가 스스로 털어놓길 기다렸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박철수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아버님,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잘못이에요. 나영이가 어려서부터 너무 아껴서 키웠나 봐요.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급하게 뛰어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나영이였어요. 민수와 함께 들어왔어요. 나영아, 넌 어떻게? 민수 오빠가 알려줬어요. 부모님이 여기 오셨다고. 나영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때문에 와서 죄송해요. 나영아, 넌 집에 가 있어? 박철수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집에 가라고. 싫어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나영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어머니, 나영이가 내게 달려와서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영아, 그만해라. 나영이 어머니인 김순옥 씨가 딸을 말렸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나영아, 일어나. 저는 정말 임신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돈을 돌려받으셨으면 해서 거짓말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털어놨어요. 하지만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 네, 저는 정말 어머니를 존경해요. 30년 동안 혼자 민수 오빠를 키우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제 알겠어요. 이제 와서 어머니, 저는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나영이가 계속 울면서 매달렸어요. 나영아, 그만해. 박철수 씨가 딸을 떼어냈어요. 어머니께 이 이상 폐 끼치지 마라. 아버지, 집에 가자. 이혼 절차 밟을 거야. 싫어요. 저는 민수 오빠랑 살고 싶어요. 그때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민수야, 너도 나영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제 아내예요. 내 아내가 나한테 뭘 했는지 기억 안 나니? 하지만 가족, 아직도 가족이라고 하는군요. 민수야, 가족이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는 나를 때렸고 나영이는 나를 모욕했어. 이게 가족이 할 일이야? 민수가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면서 내 재산만 노리고 있었잖아. 아니라고. 그럼 내가 기부한 걸 왜 되돌리라고 했어? 민수야, 됐어. 이제 그만하자. 나는 일어났어요. 박철수 선생님, 김순옥 선생님, 두 분은 잘못 없으세요. 나영이도 사실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서로 연락 안 하고 살면 돼요. 박철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희 딸이 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아버지, 제발. 나영이가 아버지에게 매달렸지만 박철수 씨는 단호했어요. 민수 씨, 미안합니다. 저희 딸과 이혼해 주세요. 아버님, 이런 딸을 어떻게 시어머니 앞에 내세우겠어요? 결국 나영이 부모님은 딸을 데리고 갔어요. 나영이는 끝까지 울면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죠. 민수만 남았어요. 엄마, 너도 가라. 엄마,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응. 끝이야. 하지만 저는 엄마 아들인데요. 아들. 엄마를 때리는 아들이 어디 있니? 민수가 한참 서 있더니 돌아서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겠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걸 정리할 때였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민수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나도 찾지 않았고요. 오늘 아침 우편함에 특별한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꿈나무 장학재단에서 온 편지였죠. 두꺼운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편지를 펼쳐봤어요. 김정희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꿈나무 장학생 1호 박미소입니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간호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가난해서 대학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어요. 4월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좋은 간호사가 되어서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소 드림. 눈물이 났어요. 내 돈으로 이렇게 훌륭한 간호사가 탄생한 거였어요. 두 번째 편지도 읽었어요. 김정희 선생님께 저는 장학생 김준호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교육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선생님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이번에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귀여웠어요. 선생님도 30년 동안 이런 기쁨을 느끼시며 아이들을 가르치셨겠죠. 저도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김준호 드림.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28명의 아이들이 모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니. 민수 하나 대신 28명의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거였어요. 내가 참 잘한 선택을 했구나. 요즘 내 일상은 참 평온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들으며 아침 운동을 해요. 그리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점심은 분자 할머니와 함께 먹곤 하죠.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홀로 사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김정혜 선생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복지관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줘요. 저도 즐거워요. 할 일이 있다는 게 좋거든요. 선생님이 계셔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여전히 즐거워요. 30년 동안 교단에 섰던 경험이 여기서도 빛을 발하거든요.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자, 천천히 해보자. 급하게 하지 말고. 아이들을 보면 옛날 민수 생각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그냥 그런 시절도 있었지 하는 정도예요.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봐요. 30년 동안 민수 걱정에 제대로 못 봤던 것들을 이제야 즐기고 있어요. 정희야, 외롭지 않아? 분자 할머니가 가끔 물어봐요.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그래도 자식이. 이모, 자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야 알겠어요. 정말 그래요. 자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 달 전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민수와 마주쳤어요. 2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죠.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응,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저는 너도 잘 지내는 것 같네. 그럼 됐어. 그렇게 돌아서려는데 민수가 또 말했어요. 엄마, 나영이랑 이혼했어요. 그래? 네, 결국 결혼 생활이 안 됐어요. 그럼 그렇지. 그리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일. 됐어. 이미 지난 일이야. 엄마, 혹시 뭘?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저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수야, 넌 이제 어른이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 엄마,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김정희로.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민수가 엄마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2년 전보다 얼굴이 밝아져 있었어요. 뺨에 있던 상처는 이미 사라졌고 대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죠. 김정희, 잘하고 있어. 거울 속 나 자신에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 꿈나무 장학재단에서 감사패를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김정희 선생님, 이번 주 토요일에 감사 행사를 하는데 참석해 주시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장학생들도 많이 올 거예요. 선생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28명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니 정말 기대돼요. 30년 동안 민수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28명의 아이들이 내 자랑이에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어요. 오늘도 하루가 끝나가네요. 30년 전 남편 재석이가 써준 일기의 마지막 문장이 생각나요. 정희야, 내 인생도 소중하니까.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알겠어요. 내 인생이 소중하다는 걸.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김정희 자체로 사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들을 위해 희생한 30년도 의미 있었지만 나를 위해 사는 지금이 더 행복해요. 김정희,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오늘도 그렇게 다짐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나는 이제 김정희예요. 69세 김정희. 누구의 엄마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사는 김정희. 이것으로 충분해요.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완벽해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에 더 이상 상처는 없어요. 대신 늦게 찾은 자유와 평온이 가득 차 있어요. 김정희, 잘 살고 있어. 오늘도 나는 나 자신에게 말해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누구의 무엇이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 사시길 바랍니다.